내가 한 일의 태반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미국 기업인 샘 월튼의 말입니다. 대학교 합격 발표가 막 났을 때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칭찬과 함께 한 가지 공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할 때 그 말을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볼 것.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면 나중에 수업 내용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는다고 교장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비슷한 방법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옛날 제자 중에서 선생님 말씀을 속기록처럼 필기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선생님이 던지는 농담까지 노트에 모조리 받아 적었대요. 나중에 그 학생은 서울대에 갔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보면 수업 시간에 저절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지면 스스로 금세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앵무새와 속기록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무언가를 완벽히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위험. 나는 잘 모릅니다.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험. 모든 결과는 실력과 운의 조합에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좋은 결과는 우리 실력 덕분으로 돌리고 나쁜 결과는 재수가 없었던 탓으로 돌리는 자기 위주 편향 등을 말씀드렸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고요. 딱 그만큼 우리는 그 값을 치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말해라. 확실치 않다고 답변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겨라. 실력과 운을 구분해라. 같은 조언과 더불어서 오늘은 보다 일상에서 적용할 만한 좋은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니 듀크가 말하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매일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밤에 못 참고 야식을 하고 나서 먹고 배가 부르자마자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독서실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가 에이 내일부터 공부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짐을 싸서 나온 뒤에 실컷 놀다가 그런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시간 할인, temporal discounting 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즉, 내일 아침에 500g이 줄은 체중계는 내일 아침에는 큰 가치가 있지만 지금 오늘 밤에는 가치가 적어요. 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운동을 가는 대신에 맥주에 치킨을 우적우적 하는 거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니 듀크가 조언합니다. 바로 지금의 의사결정에 미래의 자신을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 10, 10 질문 기법도 함께 언급합니다. 물론 생전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만 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신을 데려다 놓고 마주하라.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제리 사인필드는 왜 자신이 충분히 잠자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올빼미 체질이거든요. 밤의 제리는 늦게까지 깨어 있고 싶어 합니다. 고작 5시간 자고 일어나려면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아침의 제리의 문제거든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밤의 제리니까요.
저는 원하는 만큼 늦게까지 자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다시 눕고만 싶죠. 그러면 아침의 제리는 이렇게 나와요. 아, 나는 저 밤의 제리라는 녀석이 너무 싫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밤의 제리가 언제나 아침의 제리를 골탕 먹입니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자신을 보살피는 일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밤의 제리는 언제나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어할 것이고 아침의 제리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제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든 관계없이 밤의 제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원하는 대로만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래의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현재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을 시간 할인, temporal discounting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주어지는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대신에 지금 당장 보상을 얻기 위해서 비합리적으로 커다란 할인을 받아들이는 거다. 어른들의 시간 할인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90년대 미국 병력 감소 조치 이후 수만 명의 군인과 군무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연금 대신에 엄청난 비율로 삭감된 일시 퇴직금을 받아들인 일이 있다. 이때 이들이 받아간 총 퇴직금은 25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연금으로 받았을 금액과 비교해서 무려 40%나 적은 액수였다. 밤의 제리가 늦게까지 깨어있는 건 그것이 그 순간의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잠자리에 들면 얻을 수 있는 나중의 이득은 과소평가했다.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건 역시 시간 할인의 문제가 된다. 돈을 쓰는 기쁨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해 그것을 따로 모아둔다는 건 그 돈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즐기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간 할인을 마다하지 않는 존재다. 아침의 제리가 시간을 거슬러 밤의 제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얼른 좀 잠자리에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미래의 자신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면 지금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아침의 제리와 밤의 제리는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아침의 제리를 밤의 제리 앞에 보여주면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다. 잠시 지금의 순간에서 벗어나 과거와 미래의 자신을 끌어들인다면 장기적인 목표와 일관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할지를 놓고 밤의 제리와 아침의 제리가 만나 논쟁을 벌이게 만들어야 한다.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 가운데 하나라는데 철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것이 생산적인가 유용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니체는 후회를 가리켜서 첫 번째 바보 같은 행동에 하나를 더하는 셈이라고 했다. 반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후회를 칭송한 적이 있다. 후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이해관계를 이룰 때까지 아끼고 보살펴라. 깊이 후회하는 건 곧 새롭게 다시 사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후회가 비생산적인 감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후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이 아니라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경영 전문 언론인이자 작가 수지 웰치는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의사결정에 불러오는 효과를 갖는 유명한 도구 10을 개발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과정은 언제나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선택은 10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10개월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일련의 질문들은 정신적인 시간 여행을 유발한다. 수지 웰치의 도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지금 이 결정을 내가 10분 전에 내렸다면 지금의 나는 어떨까? 이 결정을
내가 10개월 전에 내렸다면 지금의 나는 어떨까? 이 결정을 10년 전에 내가 내렸다면 지금의 나는 어떨까? 이렇게 후회를 의사결정의 이전으로 옮기면 무수히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첫째, 무엇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일이 이미 터져버린 후회는 우리를 속부터 갉아먹는다.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후회는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나아진다. 시간여행 전략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줄여주고 우리가 첫 번째 실수와 비슷한 두 번째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니체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